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중간 결과 90%보다 더 높은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또 이 백신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0.2%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2,54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하락 출발한 이후 현재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0.17% 소폭의 상승세로 올라서면서 850선 초반대에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이 되는 가운데 오늘장 온라인 교육주나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YBM넷과 메가MD, 비트컴퓨터 등의 종목들의 상승세에 눈에 띄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이 간밤 18,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을 기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우리기술투자와 위지트가 신고가를 경신한 점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원시스템의 급등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주와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오늘장 17%가량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컨택트주들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소식으로 급등했던 항공주들이나 여행,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들 오늘장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대로 다시 증가하면서 오늘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장 자세하게 전화로 먼저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상승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오늘장 네.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그냥 기다리면 올라가겠죠. 제가 봤을 때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일단 오늘 조정은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백신이 나온다. 저는 백신 별로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이 나오는 건 이벤트고요. 결국 중요한 건 예방이 아니라 지금은 처방전이 필요한데 자꾸 예방 얘기로 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치료제 연내 승인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좀 더 촉각을 더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쪽에 이제 시선을 두지 말고요. 결국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백신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이벤트로 또 단발성으로 움직일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분위기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는데 그 분위기로 봤었을 때 일단은 뭐 반도체 쪽은 굉장히 양호하죠. 반도체 삼성전자 올라가고 그 외 쪽으로 올라가고 삼성전자 또 오스틴 공장에 또 공장을 또 건설한 미국 쪽에 또 캐파를 키우면은 장비주들, 뭐 수제주들 또 영향을 또 받을 거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지금 현재 바이오 쪽의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흐름은 말 그대로 CMO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 있다. 제조 쪽으로 생산 쪽에 캐파가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말 그대로 제조입니다. 그 제조 우리나라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다 제조고요. 현재 봤었을 때 반도체, 자동차, 화학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연속적으로 가고 있는 이 업종들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도주들입니다. 그럼 시장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럼 지수가 올라갈 때 뭘 봐야 되냐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섹터가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이 순환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피해주, 화장품주라든지 쇼핑, 그리고 여행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도 이벤트성으로 백신이 나오고 있는 관점에서 단발성으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올리면서 뭘 하고 있을까요? 흐름을 만들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치료제만 나오면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도 버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요. 시장이 내려가는 쪽보다 올라가는 쪽에 뚜렷한 모멘텀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지만 호재성 뉴스가 더 많습니다. 뭐 10조 바이오 쪽에 투자, 그리고 삼성의 오스틴 공장, 그리고 자동차 쪽에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2025년까지 유지하고 테슬라 S&P 500에 들어가면서 폭등이 나왔는 거. 전체적으로 자동차, 말 그대로 자동차, 반도체, 화학, 그리고 바이오 쪽 악재가 없습니다. 다 호재만 나와 있고요. 코로나라는 거 결국 치료제가 나왔을 때 그때 힘을 더 강력한 시장에 힘을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위축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시장에 지금 주도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소외되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매수를 하되 대응의 관점만 딱 잡아두면 됩니다. 지금은 손절하기 너무 좋은 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업황이 꺾이고 치료제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그때 손절하고 밑에서 사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2360포인트를 지지받을 거니까요. 단계가 좀 올라왔죠. 이전에 아래쪽 봤다가 위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내려갔을 때는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2360포인트 지지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매수 기회를 삼고요. 지금은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좋은 쪽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장비, 소재 쪽으로 조금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좋은 기업이 있고 2021년에도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우량한 기업을 지금 좀 담아두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땐 치료제가 효과적인 부분을 일단 떠나서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이걸 조정으로 판단하면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사는 관점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우려는 있지만 여러 업황들에 대해서 호재들이 많으니까요. 반도체나 바이오, 자동차 또는 내수 소비주들 이제 우량주 위주로 관심 있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가더라도 기다리면 결국에는 올라올 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보시라는 조언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히어스 글로벌. 네네. 네, 32,000원에 샀는데.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요. 32,000원의 비중 3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너무 안 가서. 네. 지금 앞으로 반도체가 지금 좋다 하는데. 지금 반도체로 지금 갈아탈까 아니면 네 지금 좀 너무 지금 바닥인 것 같아서 또 네. 팔고 나면 올라갈란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상담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네. 휴원스 글로벌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매도하고 반도체 쪽으로 종목을 교체할까 아니면은 네, 좀 네. 기다려 볼까 고민이신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휴원스 글로벌을 32,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 이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가는 게 나을까요?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반도체보다 이게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게 훨씬 더 나아요. 반도체인데 반도체 어떤 거 갈려? 또 삼성전자 살려고요? 아니요, 삼성전자 말고 네. 넷패스를 넷패스 사지 마세요. 지금 넷패스 사시기엔 넷패스 너무 멀리 봐야 돼요. 오히려 그거보다 휴원스 글로벌이 제가 봤을 때 더 빨리 올라올 거예요. 그쪽보다는 휴원스 글로벌 보시고요. 네. 이 회사는 다른 거 없어요. 다 뭐 보톨리눔이라고 최근에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필러나 이 보톡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관련성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해요. 면역 뭐 비타민제라든지 우리 그 면역에 대한 부분들 주사제라든지 그리고 네. 눈에 넣은 점안제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네네. 지금 좀 관심을 받는 거는 중국 시장에 이 보톡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중국 자체 내부적인 시장이 커지는 거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제보다 우리나라 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히온스가 성장할 수 있는 관점도 많이 있고요. 제가 볼 때 네. 이 시장은 죽지 않아요. 이 미용에 네. 대한 시장에서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 이런 시장은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유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도 바닥권이잖아요. 내려갈 때도 없어 네.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목표가 드릴 테니까 그냥 쭉 들고 가세요.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이제 여기서 돌아 나갈 가능성이 커요. 네. 차트 화면 보시면은 이때 네. 바닥이랑 이 바닥을 우리가 밑에 바닥을 3번 찍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 하는데 이 바닥을 크게 하나, 둘, 세 개 보면은 내려갈 네. 데가 없고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네네.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비중도 유지하시고 그대로 네. 들고 가셔가지고요. 네. 단기적으로 2번 나눠서 파세요. 한 3만, 지금 32,000원이네요. 그죠? 네. 조금 목표가를 좀 더 올려드릴게요. 네. 더 갈 것 같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수익이 더 알차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38,000원, 네. 38,000원까지 그냥 들고 가시고요. 네. 거기서 비중 좀 줄이시고 최종 목표가는 네. 제가 판단할 때 여기 한번 올라갈 때 걸리겠네요. 4만 원 정도까지, 4만 1,000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그 위로 갈 때 수익 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네, 갑니다. 이거는 들고 계시면 충분히 이익 내실 수 있어요. 그 아,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멘탈 잡고 기업적으로 문제도 없고 돈도 잘 벌고 부채도 없고 수익도 좋고 신용도 없고 아주 네. 지금 조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대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이 보톡스 중국 수출 모멘텀도 있고 관련 시장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지금 비중 그대로 계속 보유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38,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41,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분할 매도하셔서 수익 잘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DGC요. 네, EDGC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6,550원에 10%요. 네, 16,55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가져가야 되는지 그게 네네. 궁금해가지고요. 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할지 아니면 지금 비중 그대로 네. 보유하는 게 나을지 궁금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EDGC를 16,5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하면 돈이 묶일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양날의 검이라서 그냥 이거는 더 늘리지 마세요. 그 10% 지금 가지고 있는데 10%를 다른 데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진단 키트 주잖아요. 맞죠? 예, 예, 예. 근데 진단 키트인데 실제로 얘는 이익 구조가 안 나와요. 지금 이 3분기 시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진단 키트가 많이 팔렸으면 그게 이익으로 나와야 되고 그게 단기 순이익으로 뭐 단기 순 영업이익 쪽으로든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분기 때도 이익을 못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3분기 실적이 아직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전 2분기 때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진단 키트 시즌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많이 좋은 상황으로 갔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관련성으로만 갖는 것 같아요. 뭐 자꾸 승인 받고 있고 뭐 승인 중입니다. 바이오 하면은 임상 3상 이상 진행 중입니다. 승인 받으려고 신청해놨습니다. 이런 얘기만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도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지금은 꺾여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양날의 검이거든요. 여기서 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진짜 셀트리온이 치료제 효과가 만약에 90%다 이렇게 되면서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진단키트 내려가 버리겠죠. 진단은 받겠지만 그 뒤에 대한 성장성이나 기대감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미 기대감은 이 앞에 다 나와버렸으니까.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가능성도 셀트리온이나 뭐 백신이 효과적으로 해서 감소되고 막 이렇게 가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올라오는 관점에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분명히 진단키트가 마지막 끝물 이전에 한번 올라왔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끝물 때 천장을 하나 더 만든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하락 파동에 한번 박스권 추세대로 상단에 한번 올랐다가 이 추세대로 내려갈 방향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은 주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여기다 물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오히려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은 한번 튀어 오를 때 이 추세의 상단 정도가 13,500원 정도 보일 것 같아요. 13,500원이에요. 그 자리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네,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13,500원 위로 왔을 때는 매도하시고 이제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우량한 이제 제조 쪽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네. 찾아보시고 투자하실 시기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13,500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고요.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우량주 쪽으로 다른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게 낫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4,500원에 10%요. 네, 54,500원의 비중 10%요. 예,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많이 빠졌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 건지 네. 아니면 얼마까지 볼 수 있는 건지 한번. 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주가가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이녹스 첨단 소재 54,5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현재가가 한 45,000원대인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해도 돼요. 어. 근데 추가 매수할 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네요. 54,000원 같으시면 9월 달에 사셨나요? 아니면 한참 되신 거예요? 예, 그때쯤 샀습니다. 그때 완전 고점이네요. 최근 단기에 가장 고점 자리네요. 네. 사셔도 되는데 이녹 첨단 소재는 괜찮아요. 뭐 OLED 뭐 소재 쪽이나 뭐 여러 가지 방면인데 이익도 이번에 좀 잘 나왔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있는 쪽이니까 메이저 수급이 있는 거예요. 잡주가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코스닥에서 노는 막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 관련주잖아요. OLED. 예, 그쪽 관련주고 이익은 잘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빠르진 않아요. 근데 기다리면 올라갈 거고요. 이익도 잘 나왔고 시장에 분명히 판도가 한번 내년쯤에 바뀔 거예요. 이녹 첨단 소재도 분명히 주목을 받을 거고요. OLED가 아직까지 미니 또 마이크로 LED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면서 아직까지 좀 멀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우리 요즘 막 휘는 디스플레이 그 휴대폰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네, 예. 그런 게 결국 나중에 보편화될 거예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좋은 수혜를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만 좀 기다리면 이익을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10% 들어갔는데 10%만 더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 충분히 사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가격을 정확하게 드리면은 한 44,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나왔던 저점 자리 있죠? 예, 예, 예. 예,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지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00원짜리와 그리고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한 번 더 살 여분을 만들어 놓고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졌다가 네.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 드릴 테니까 39,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39,000원입니다. 이 가격이랑 44,000원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려오면 사시고 안 오면 사지 마세요. 충분히 네. 그 매수가 시간은 걸리더라도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이익을 줄 거니까 목표가는 제가 판단할 때 한 6만 원 정도 이해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세요. 아시겠죠? 이 종목은 예.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보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천천히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4,000원과 39,000원 이 두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여기에서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여유 있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요. 예, 네, 8만 500원에 20%요. 네, 8,500원의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사놓자마자 이게 빠지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전문가한테 안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네, 그 다음에는 주가가 3일 연속 지금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을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네, 전문가님 호텔신라 8,5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는 계속 갑자기 또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전문가인데 뭐 네. 이 자리에서 사서 지금 빠졌다고 하시니까 안 올라가는 거는 빠진 것도 없고 오른 것도 없는 거고요. 그냥 호텔신라는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호텔신라가 왜 올라오신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예, 예. 네,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 흐름을 유지하는 거는 백신이 나오니까 호텔신라는 면세점 그
관광 산업이잖아요. 관광. 예, 말 그대로 예. 호텔 사업을 하니까 또 예. 관광객이 이동을 하고 여행 오는 사람도 많고 호텔에 머무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백신 나오고 코로나 극복된다라는 그런 이벤트성 발언과 기대감이 생기면은 주가가 올라가겠죠. 거기에 피해 주니까. 그게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관점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중간에 백신 얘기 나오고 또 확진자 늘어났잖아요. 어제 오늘 300명 이상으로. 그러면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받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 나온다라고 하면 또 쑥 올라가 버리겠죠. 셀트리온이 또 치료제 승인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또 쑥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올랐으니까 계속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니까 그런 시나리오대로 조금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조금 사고 그런 분위기에 조금 이벤트가 나왔다가 좀 주고 가서 좀 주가가 조정을 보고 있으면 또 더 사고 네,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가니까 보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유하시고요.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보유하셨다가 위로 올라오면은 88,000원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호텔신라는 최근에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조금 더 보유 가능한 종목이라고 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88,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이센스고요. 네네. 27,381원에 30%요. 네, 27,381원의 비중 30% 맞으세요? 네네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회사가 혈당 측정기 회사인데 네. 앞으로 회사 전망이 좋아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네. 주가가 그냥 항상 고자리에 머물러서 이걸 그냥 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쭉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네. 회사 업황이나 전망이 좀 좋은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네네네. 거의 좀 횡보를 하고 있어서 전망이 네네네. 어떨지 궁금하세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아이센스는 27,381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전망이 좀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 너무 좋게 생각하는 종목인데 정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최소 6개월 정도 보고 6개월? 매수를 했거든요. 최소라는 개념보다 이렇게 보는 네. 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2023년에 정점을 한번 만들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정점을 네네. 한번 만드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의료기기잖아요. 혈당 측정기.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유럽 쪽이나 지금 중국 시장 진출에 중국 시장 캐파를 승인받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센스가 우리나라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혈당 측정기 가지고. 네네. 기술력도 조금 업그레이드돼서 단순한 게 아니라 좀 쉽게 갈 수 있는 키트로 조금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진단키트 네네. 유명하잖아요. 그죠?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런 네네. 쪽으로 해서 약간 최첨단으로 말 그대로 4차 산업에 맞게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승인을 받으면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돈도 네네. 잘 벌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네. 효과가 있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또 중국 시장이 그 큰 시장에 또 틈을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센스는 지금 사업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효과가 나중에 네.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네. 저는 굉장히 길게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저도 꾸준히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봤던 종목인데 네. 최근에는 이거는 올랐던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의료기기 업체, 진단키트 업체 찾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들킨 거예요. 원래 굉장히 조용한 기업인데 아무도 네. 잘 모르는 기업인데 들키어서 잠깐 반짝거린 거예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네네. 한번 의료기기라는 게 나중에 비대면 쪽으로 많이 되고 집에서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면 집에서 그냥 간단히 진단받고 병원에서 측정하고 병원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혈당이에요.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걸로 분명히 관심을 받을 거고요. 복지 쪽으로도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보유 네. 관점으로 보시고요. 기간을 정하지 마세요. 이익이 올라가면 수익 챙기면 되고요. 떨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리에 30%가 좀 많아 보여요.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비중을 네네네. 한 10% 정도 빼버리시고 만약에 네네. 떨어지면 10%를 다시 천천히 담으세요. 그리고 궁금하실 네. 때마다 전화 주셔가지고 또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네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유 관점으로 드리고 목표가는 지금 네네. 드리지 않을게요. 가치적으로 좀 가져가면은 목표가를 네. 보지 않아도 이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목표가 네네네. 드리지 않고 추세 방향은 코로나가 있었지만 우상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편안하게 보시면서 이 종목이 좀 가치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기 방송 바랍니다.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센스 장기 보유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 줄이시고 나중에 아래에서 다시 담으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같이 함께 따져보면서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캐몬요. 캐몬이요? 5,000원에 20%. 네, 5,000원에 20%요. 네. 네,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데 이게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뭐 좋다고 그랬는데, 네네. 얼마까지 가는지. 얼마까지 더? 요번에 네. 한 열흘 전에 샀거든요. 네네. 열흘 전에 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좋다고 해서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다고 해서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쭤봐 드릴게요. 목표가가 얼마쯤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캐몬을 5,000원에 매수하셔서 이제 수익이 나고 계신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좋다 하는데 완전 불타올랐네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5,000원이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게 지금 이게 5,000에 사서 올라왔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고 더 갈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술적인 영역이 이것도 아스트라제네카 얘기 나오고 어차피 SK케미칼하고 공동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 얘기 나오면은 그 백신 개발됐다 승인됐다면 한번 불태우고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아스트라제네카가 뭐 모더나하고 화이자처럼 좋게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저는. 근데 주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따가 어제 이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시작했던 가격과 종가 가격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오늘 주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래로 딱 무너지는 순간 그냥 쭉 떨어질 것 같아요. 내일 또 떨어지고 해서 쭉 떨어지면 매수가까지 오고 이익도 못 챙기고 여기서 못 팔고 좋다 그랬는데 하고 들고 가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 방향성이 나올 텐데 깔끔하게 여기 왔다 갔다 해서 로또처럼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늘 깔끔하게 이익 챙기고 다음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낮은 데서 올라오면 좋겠는데 지금 워낙 높은 자리에서 위로 갈까 말까 하는데 대응이 느리실 것 같으니까 오늘 지금 현재 가격, 이 가격에서 이익 실현을 하시고 관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좀 등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또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 날 그 주말에 강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네. 그게 약간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오늘 저녁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늘 목요일 7시에 했었는데 오늘 또 역시 저녁 7시에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지금 시장 전반적인 반도체 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도대체 뭐가 올라가고 있고 나는 어디에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도 같이 보면서 소통하면서 말 그대로 실정 그대로의 종목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고 흐름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그런 공부를 해야지 말 그대로 실정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저랑 소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1차로 댓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페24인데요. 카페24는 5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 종목도 한 방 있으니까 들고 계셨다가 뭐 카카오뱅크 얘기가 나오면 한번 쭉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때 올라올 때 끝날 거니까
한번 쭉 올라올 때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치적으로 보면 좀 길게 보면은 내려갔다 또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슈 받았던 게 좀 아쉽지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보유하시고요. 목표가는 63,000원 드릴 테니까 슈팅 나올 때 이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 6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1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주가 흐름이 답답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올라올 거니까 뭐 올라온 게 아니고 지금 본전의 상황이 있네요. 한번 좀 기다리세요. 최근에 머리 들어올 거 역시 화장품이니까 한번 좀 위로 올라오겠죠.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계셨다가 올라오면 파시면 되고요. 드물게 이익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이익 챙기시고요.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한 15,000원 정도 오면은 단발성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0원 오면은 이익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더 보유하셨다가 15,000원의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는 13,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방향성이 아래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뚫고 나오겠지만 한 번 더 눌렀다가 가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올라오면 일단 파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전 가격대일 것 같습니다. 한 14,000원 정도인데 14,000원에서 일단 매도하시고 다시 눌러지면은 오히려 한 10,000원대, 11,000원대 정도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이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격보다 지금 시간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14,000원에 매도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14,000원에 매도하시고 만원대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매수가가 92,000원에 비중은 15%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요즘 물이 핫한데 생수가 굉장히 핫한 시장인데 이거는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칠성은 그냥 보유하시고요. 최근에 올려놓은 이 수급이 쉽게 안 죽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잠깐 한번 이 들어왔을 때 수급을 잠깐 체크해 보면은 기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연기금하고 기관이 들어와 있고요. 11월 17일 날 외국인까지 같이 매수가 나왔다. 그 이후에 판 건 의미 없습니다. 11월 17일 날 최근에 있었던 이 양봉이죠. 이 봉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요. 무너지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보유 관점 드리고요. 목표가를 위쪽으로 가져가시되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07,000원 드릴게요. 그 이상 또 갈 수 있지만 현재 방향성이 아래로 꺾여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107,000원에 이익 실현하셨다가 나중에 밑에서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107,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양약품이고요. 네네. 87,900원에 10%예요. 네, 87,900원에 비중 10%요. 네네. 네, 2006만 원 중반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걱정돼서요. 네,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일양약품 87,9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좀 많이 불안하신 것 같은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저한테 낙폭가대 종목 중에 하나 찍힌 종목인데 네. 근데 낙폭가대가 왔다라는 건 그만큼 저점이 다 왔다는 단기 저점이 왔다는 얘기예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한테 낙폭가대로 보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있어요. 일양약품과 시젠이에요. 두 종목 다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잖아요. 맞죠? 네. 많이 네.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내려오는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네. 기술 낙폭가대라는 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리 때도 왔고 주가가 충분히 이 박스권에 이전에 다시 상승했을 때 이 박스권 자리로 왔는데 그 안에서 강한 수급을 보였던 자리에 있어요. 주가는. 근데 문제는 이제 내 매수가잖아. 맞죠? 내 매수가가 네. 지금 너무 높잖아요. 87,000원 같으면 기술적 네. 반등 주는데 상한가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네. 기술적 반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반등이 안 오고 치료제 나오고 뭐 하고 결과 다 나와버리고 얘 기대감 다 사라져 버려. 그럼 떨어지겠죠. 그러면 돈 물량만 더 늘어갔다가 물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좋으니까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일양약품은 약을 네. 파는 회사잖아요. 기대감만 있고 막 그런 연구 중이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약을 팔고 있고 우리가 처방도 받고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고 네. 있어요. 건강 기능성도 많이 팔고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돈이 묶여서 답답하신 거예요. 투자라는 게 원래 그 답답한 걸 항상 긍정으로 생각하세요. 떨어지면 더 사면 돼요. 일양약품은 더 사면 내 단가 네. 떨어지고 다시 이익 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 어쩔 수 없어요. 길게 보세요. 이거 손절하지 말고 길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네.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 전략적으로 팔면 되겠죠. 한 78,000원. 79,000원 정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79,000원 올라오면은 고민하지 말고 파세요. 다른 데 다시 돈 벌면 돼요. 이해되셨죠? 79,000원에. 네네. 네. 그리고 떨어지면 근데, 네. 얘기하세요. 그- 들어드릴게요. 네, 남편은 네. 이거를 뭐 2배를 사면 지금 안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서 네. 2배 샀는데 떨어지면은 3배가 네. 물리는 거예요. 맞아요. 3배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나는 거잖아. 그 2배를 사더라도 어디서 사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익을 네. 보고 어떤 기대감이 출발했던 이 밑에 4만 원대에서 2배 더 사세요. 그건 괜찮아요. 지금 그 2배의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막 하고 있다가 그 나중에 네. 일양약품이 4만 원 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 네. 투자했던 거를 이익을 낸다던가 현금화 시켜서 그때 일양약품에 투자를 해서 기다리세요. 그럼 빨리 빠져나오고 빨리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여기서 사면은 공중에 떠 있는 데서 꺾여서 여기서 잠깐 박스로 살짝 움직이다 뚝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더 큰 돈이 물리고 더 크게 나는 손실을 계속 유지하고 기간도 길어지고 금액적으로 내가 내 자산도 묶이잖아요. 그게 좋지 네. 않아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네. 거 들고 계시고 추가 네. 2배 할 돈을 다른 데 투자하세요. 코로나 말고 업황이 다른 쪽으로. 만약에 지금 제조나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 안 올라가는 거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송 잘 보시면은 캐치되는 게 많아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종목도 많잖아요. 상담해주면서 좋다라고 했던 그런 걸 보고 네. 차이를 오히려 그런 걸 천천히 담으세요. 이 종목은 유지하시고 네. 올라오면은 78,000원에 그냥 매도하고 그 돈을 네. 다시 다른 데 투자해서 다시 잃었던 걸 벌면 돼요. 그러니까 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일단 78,000원 만약에 올라온다 매도하시고 아래로 네. 떨어지면은 4만 한 8,000원 아래쪽일 것 같아요. 급격하게 꺾여 내려온다라면 48,000원이요? 네, 그 자리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자 내 팔기 전에 손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48,000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전화 주시면 제가 전략을 드릴게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 종목은 단기 저점 그래도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78,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고 만약에 하락을 해서 48,000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세경 하이테크인데요. 네, 세경 하이테크요. 예, 네. 23,400원인데 네, 뭐 그 자리 밑에서 계속 놀아서요. 구입하고 나서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예요. 비중 15%요. 예. 네, 23,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계속 그 아래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어떻게 손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세경 하이테크는 23,4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최근에 계속 손실 중이신데 좀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흐름에 따라 맞춰가야 되고요. 네. 회사 주가는 기대감이 조금 많이 좀 떨어져 버렸어요. 원래 그 UTG라고 폴더블 폰 관련주였었는데 그 폴더블 폰 글라스 있잖아요. 유리막이나 이런 필름지나 뭐 이런 거에 이슈가 됐어서 갔던 종목인데 그런 회사인 건 알고 계세요? 예. 네, 근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좀 많이 보는 쪽으로 많이 전환됐어요. 뭐 유파워풀하지만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 있고 근데 다만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너무 독점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이 가격 단가가 너무 세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다양하게 업체를 조금 나눠서 분산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좀 하려고 하는 관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약간 수혜성으로 세경 하이테크가 약간 소외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섹터로 좀 묶여서 좀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손절할 단계는 아니에요. 주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화면을 보시면 흐름이 중요해요. 세경 하이테크는 코로나 이전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제가 선 두 개를 그어보면 애초에 방향성을 이미 꺾었어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깊게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지금 또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네. 안으로, 이 영역 안으로 분명히 주가가 또 들어왔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내려와 있는데 아마 조만간 한번 들어올 거예요. 그럼 매수가 부근 오겠죠. 예. 올 거란 얘기예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근데 네. 이 회사는 지금 실적이나 그리고 약간 선택을 못 받는 기업 중에 좀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보다는 매수가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 왔을 때 팔고 오히려 다른 기업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관련 기업으로 본다라면. 아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전문가님 것 너무 같으니까. 잘 맞히셔요. 네, 그래서 23,000원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요. 그 가격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스맥이란 종목입니다. 스맥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원에 30% 정도. 네, 2,500원의 비중 3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일단 저 회사에서도 네. 이제 구조조정도 마치고 R&D 연구 개발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적자 폭을 다 줄이고 그래서 그런 자신감으로 또 자사주도 이번에 10월 달에 또 매수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반도체 장비 뭐 이런 해가지고 기계 정밀 쪽 계산대 네. 점점 좋아질 거라 하는데 그래서 뭐 너무 또 회사를 믿을 수는 없어가지고 네네. 또 전문가님의 약간 도움을 또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는 있는데 전망이 좀 어떨지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스맥은 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문가님은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업이요? 그냥 네. 테마주입니다. 네, 테마에 움직일 것 같고요. 기업의 이제 그 담당자와 통화를 좀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 스맥이라는 기업은 그냥 3D 프린터나 그런 쪽 정밀 쪽이라고 하는데 테마로 묶여 있어요. 그 3D 프린터 아시죠? 네네. 네, 그 3D 프린터가 이슈가 한 번은 될 거예요. 제 느낌상 잉크젯 프린터가 이제 OLED나 이런 관련 쪽에서 분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즘 오히려 잉크젯 프린터 이런 게 약간 이슈를 많이 받는데 이 3D 프린터가 원래 4차 산업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던 섹터였어요. 그게 이제 작년 초쯤에 이제 그런 이슈가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가는 실적적인 부분들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1분기 때 약간 올해 1분기 때 약간 방향성을 전환해 줄 수 있는 폭을 좀 줄였다 정도예요. 이익이 난 게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에 대한 적자 폭을 좀 줄이고 관점이 그렇게 적극적이고 좋지는 않거든요. 작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작년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지금 전환점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어떤 내용보다도 왜냐하면 그 기업적인 내용이 전환하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슈를 따라가는 쪽으로 보는데 우리 수급을 한번 보면은 이 기관 수급은 없어요. 이 회사는 기관 수급이나 그런 게 없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 수급은 세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잠깐 볼게요. 여기 주체를 보면은 기관의 금투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기관으로 인정을 안 해요. 투신이나 연기금 이런 물량이 있어야지만 메이저 수급에 이제 수급이 돌고 약간 가치적으로 인정받는 회사다라고 그러니까 재무적인 분석이 되는 회사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하나도 없죠. 매도도 없고 매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개인 쪽에서만 자꾸 주고받기식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이 기업은 말 그대로 그냥 시세적으로 테마를 타고 움직일 겁니다. 그 흐름이 최근에 여기에 거래가 나왔던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장대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시세가 묶여 있고 지금 주가는 수렴 중이에요. 저점을 높이고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 한번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나중에 멀리 보는 것보다는 2,500원대 최근인지 작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에서 팔고요. 좀 안전한 기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재무적으로 좋고 흐름도 양호하고 이런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있고 이익이 나는 구조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지만 작은 회사지만 강한 기업 많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저는 방향성 확인하고 2,500원대 위로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는 이번 단발성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저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네. 제가 봤을 때 2,700원 정도 보일 것 같으니까 기간도 이번 달이나 12월 초쯤일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초점은 그렇습니다. 수렴하고 거기서 변곡이 만들어지면은 시세가 위든 아래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위쪽으로 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700원까지만 딱 보시고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들이 주가를 크게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매수가 부근 2,700원까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 그때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솔리드요. 솔리드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11,100원이고요. 비중은 10%요. 네, 11,100원에 비중 10%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이거 내년까지 5G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들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내년까지 좀 보유를 하실 생각일 것 같은데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괜찮을지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솔리드를 11,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내년까지 계속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내년 말고 그냥 올라오면 파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냥 5G가 이제 한번 튈 것 같아요. 듣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5G 관련주잖아요. 솔리드. 네네. 많이 올랐었고 지금 내려왔는데 최근에 요 흐름 만들 5G가 다 요 모양이에요. 거의 최근에 주가를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꺾어 내려갔다가 요 자리에 있는데 지금 요 자리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방향 틀어주면은 깔끔하게 그냥 올라가는 흐름이고 5G는 내년에 또 장비나 망을 또 늘릴 수밖에 없어요. 5G 잘 안 터진다고 얘기 많고 5G 폰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아이폰도 나오고 계속 5G 하면서 다 팔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하겠다 그러는데 5G 통신망이나 신호 받을 수 있는 게 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5G는 살아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기대감이라는 게. 그래서 올라올 거니까 뭐 내년 넘어간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까지 보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곧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근데 여기서 올라오고 바로 가지 않고 분명히 한번 꺾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조정 기간이. 길지 않아요. 이게 조정 기간이 길게 온 게 아니에요. 3개월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반등 줄 때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목표가는 한 11,800원 정도 보이거든요. 매수가가 높아서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높게 샀잖아.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10%인데 많이 사지 말고 단가를 조금만 더 떨어뜨려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작정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리 좋아 보이니까 한 5%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 위쪽에 올라오면 매도하세요. 11,100원이 매수가죠? 5% 더 사실 것 같으면 매수가 위쪽 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5G 곧 한번 올라올 겁니다. 그때 매도하세요.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는 5% 정도만 가능하시고요. 추가 매수하셨을 경우에는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 SKC 88,300원 23% 갖고 있거든요. 네, SKC 8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3% 맞으세요?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계속 떨어졌었는데 요즘에 오르고는 있는데 네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런지 궁금해서요. 네, 최근에 좀 올라와서 한 84,000원대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을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SKC는 88,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88,300원. 네. 장기. 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88,300원 또 더 사신 거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밑에 추가 매수 하신 거죠. 저 네, 꼭대기에 네. 샀다가. 예.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분이 88,000원대에 살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제가 봤을 때, 흐름으로 봤을 때. 근데 일단은 회사가 좋으니까 가져가세요. SKC는 우리가 SKC는 반도체 소재나 뭐 안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비 쪽도 있고 그리고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SK 바로 밑에 SKC가 있고 SKC가 반도체 소재 쪽으로 관련된 장비나 소재 쪽 관련된 기업들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SKC는 어떻게 보면 계열사를 많이 품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약간 지주 그 안에 SK 안에서 지주격을 보여주는 회사죠.
그러니까 SK 아들 회사고 손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좋은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반도체 좋을 거니까 D램 뭐 다 좋은 낸드 쪽이라 다 좋을 거니까 그 SK가 또 인텔 인수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수혜를 볼 게 하이닉스도 수혜를 보겠지만 이 SKC가 수혜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져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지금 또 조금 사지 매도해도 마세요. 될까요? 네, 마요. 더 사고 싶은 거를 주가라는 게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한다라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은 저 완전 신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신이 돼 있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아도 내려갔다 올라갈 거예요. 내려가기도 하고 시장이 안 좋고 업황과 상관없이 시장의 분위기, 코로나 때문에 또 안 좋으면 주가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내가 결실을 맺어지는 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거니까 내려올 때만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라갈 때는 그대로 두면은 23% 충분해요. 비중 23%면. 그러니까 충분히 가지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판단할 때 추후에 이 위쪽에서 거래를 많이 만든 게 고점 신호라기보다는 나중에 뭐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10만 원 위로 올라갈 때 한번 또 통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는 내려갈 때만 하시고 주가가 올라가서 10만 원 이상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I 첨단 소재인데요. 매수가는 29,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9,000원에 추가 매수를 지금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필름 쪽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 이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되니까 PI 첨단 소재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목표가는 저기 위쪽에 드릴게요. 위쪽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저항이 있는 데서 팝시다. 34,600원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4,6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I 첨단 소재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34,6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1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8%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흐름 좋으니까요. 이 회사는 뭐 어디 하나에 속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 쪽이나 뭐 전기 쪽이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ES 저장장치 쪽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차 충전이나 저장장치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많아서 아직 큰 이슈를 못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전기 쪽 이슈 그리고 전력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되니까 다만 좀 걸리는 건 아직 실적에 대한 뚜렷한 회복세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보유 관점 드리는데 단기로 보셨다라면 목표가는 단기로만 드리겠습니다. 19,700원짜리 목표가 드릴 테니까 단기로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은 단기 목표가 19,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솔루에타입니다. 솔루에타는 3,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매도 가격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내일 안 오르면 매도하세요. 내일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이익 챙기시고요. 목표가는 4,3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르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 추세적으로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그 끝자락에 온 것 같아요. 이 추세적으로 갔다가 상단에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안 가면 분명히 아래로 꺾일 거고요. 이번에 꺾이면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판단할 때 내일 오르지 않으면 현금화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일까지만 보유 의견 드리고 내일 슈팅이 나오면 장대가 나올 거니까 위쪽으로 목표가 4,300원 드릴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종목은 내일 흐름 보셔서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 4,300원으로 보고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워넷입니다. 파워넷은 5,4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이신데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480원이요. 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러네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고 재료는 시나리오가 있는 뭐 이슈가 계속 단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뭐 통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이 현 정부가 와이파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일단 저항대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단기에 올라오면은 분명히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짧게 드리고요. 5,700원대에서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단기적으로 5,7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은 16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16만 4천 원이요. 네. 오늘 어제 사셨으면 정말 잘 사셨네요. 최근에 대한통운이 역시 낙폭을 크게 키워서 내려왔고 저점에서 수급적으로 기간에 어제 저도 확인했었는데 기간하고 외국인들 기간 물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기간에 어제 연기금이 많은 물량을 사줬고요. 기간 수급주로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고 분명히 오늘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오후 중에는 바뀔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순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관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관점이 있고 그 시세는 연속성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목표가를 조금 위쪽으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로 보세요. 최근에 내려왔던 흐름이 이 상단을 뚫고 가는 흐름은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목표가 17만 5천 원 정도, 수익은 한 7, 8%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목표가 17만 5천 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올라가면은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네, CJ 대한통운은 목표가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7,7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려운 종목이네요. 근데 흐름상 양호합니다. 나쁘지 않고요. 좀 행보하다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단발성으로 슈팅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7,700원 같으면 이번에 어제 사셨나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조정은 나올 텐데 아래쪽으로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한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거래일, 20일 거래일 정도 되죠. 그때까지만 보유해 보세요. 이익 줄 테니까 보유하시고요. 올라오면 목표가 8,2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8,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성광밴드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